볼까요? 네, 어제 저희도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쿼드러플 위칭 데이였는데 네, 그렇게 좀 어제 약보합 정도였죠? 네, 뭐 어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1점 몇 %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랑 아이쉐어즈 EWI 네, 두 가지. 그게 EWI가 7% 넘게 떨어졌다가 6% 후반대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4% 이상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떨어지는 건 유가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올라왔을 때, 유가가 다시 안정됐을 때 시장이 다시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시장이든 주식이든 떨어질 때는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돈이 필요가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저는 궁금하긴 한데, 일단 금이 좀 많이 갔죠. 금이 많이 가서 훼손이 좀 많이 됐는데, 이제 어떤 새로운 게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4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이런 것들, 이미 지금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통과를 했고, 아니면 무슨 영업이익이 몇백조가 나올 것이다. 메모리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거를 새롭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단순히 급락을 이용을 해서 다음날 이제 다시 반등을 이용한 급락에서 좀 약간 저점 매수 들어가는 매수가 가장 좀 많은 부분이긴 한데, 과연 무엇으로 이제 싸다만 이제 영업이익 얼마인데 퍼가 얼마고 PBR이 얼마인데 이것만 갖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만한 여력이 별로 없네요. 전고점 반도체가 안 움직이면 사실 코스피가 다시 이렇게 달려갈 만한 어떤 추동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좀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당연해지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서 매수를 하기 위한 어떤 욕구를 자극하기는 좀 약간 힘들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유가가 안정이 되면 시장 다시 좋아지겠죠. 99%나 100% 좋아지는데, 과연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게 문제는 그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무엇을 갖고 시장은 재료를 갖고 움직일 것인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그 말씀은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지수 자체는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두 기업이 움직여야지만 이제 밑으로 2선, 3선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텐데, 이제 너무 뻔한 것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근데 올해 사실은 6,300을 찍었기 때문에 6,300이면 올해 작년 말 올 초에 증권사들이 막 전망했었던 그 지수 때 수준이라고 봐도 크게 틀린 거니까, 이를테면 올해 고점은 찍었다고 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망대로라면.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2월 달 막 장막 갈 때 생각하면 이러다 올해 7천 넘어 8천 가는가 또 이랬었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무엇으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뭔가 좀 다시 투자자들을 확 땡겨서 막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모멘텀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상승할 거라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싸다라는 거잖아요. 싸다. 이익 대비해서 싸다. 800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여튼 참. 근데 지금 요즘에 또 계속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관련돼서는 계속 목표가 올리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알고 있는데 30만 원에 32만 원 올라가는 거 어떡하라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제 LNG 피팅 쪽이 사실 제일 강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제 하이로코리아는 이제 개장 쪽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움직이는 게 하이로코리아인데, 어제 하이로코리아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죠. 근데
저는 이거는 그 이쪽에서 원전이나 전력망보다도 지금 LNG 쪽을 이 피팅 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제가 올해 봤을 때 실적으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지금 기업들이 지금 성광이랑 성광밴드하고 태광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25년도에 성광밴드랑 태광에 대한 실적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엄청 컸었죠. 근데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장 뭐 거의 그냥 평년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 사실 이 LNG 미국이 이제 LNG 수출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때는 뭐 거의 안 했으니까. 근데 법원에서 24년도에 이제 그 LNG 수출 재개하라고 이제 판결 나오면서 수출 재개됐고 LNG 터미널 막 개발되면서 트럼프 정부 되면서 이제 확 이게 불꽃이 이룬 건데 이 LNG 플랜트가 이제 어떤 개발이 프로젝트가 되면 그 설계하는 데만도 한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수주는 태광이랑 성광배들 수주는 미리 해놓고 그쪽 설계, 개념 설계가 끝낸 다음에 바로 반입이 되는 거예요? 피팅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가 끝나기를 기다려야지 이제 만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설계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이제 작년 말이 올해거든요. 올해 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거의 안 나왔던 이유가 수주는 받아놨는데 이거 만들어서 주지를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주하고 실제 물건이 공급되는 거하고의 시간 리드 갭이 타임이 컸다는 굉장히 거고. 길었죠.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건이 결국은 나가야지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계약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안 주는 거죠. 그쪽에 설계가 안 끝나서. 그래서 이제 성광밴드랑 그 태광은 올해 아마 실적으로 증명이 될 어떤 기업이라 보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 쪽은. 네. 오늘 관심주가 태광 같은데요. 네네.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예, 뭐 요즘에 개인 장세죠. 개인 장세. 뭐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44조 원이면 사실 우리나라 올해 들어서 평균 코스피 거래 대금이 40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ETF가 44조 원이 넘은 날이 44조 원 되는 날이 언제냐면 그 3월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60조 찍었을 때 거래 대금이 거래량. 62조 원이었습니다. 네, 60조 62조 원인데 때. 거기서 ETF가 44조. ETF만 40조 원이 넘게 거래를 되다 보니까 3분의 2네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하락한 날 그날입니다. 그래서 뭐 ETF로 들어오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그 종목을 컨택을 하기보다는 ETF로 들어오는 걸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겠죠. 코스닥 ETF 같은 경우 하루 25%가 움직인 날도 20% 이상의 이틀이나 있었습니다. 25%, 22%. ETF가 코스닥 지수 ETF가 하루에 20% 이상 움직이니까 사실 개별 종목을 사서 거의 뭐 준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ETF를 저라도 하고 싶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질 때 ETF 매도를 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당연히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체질이요. ETF가 상당히 좀 이제 무게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ETF는 일반 개별주랑 달리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레버리지 ETF가 다음 달인가요? 아마 이제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거래량, 거래 기준, 거래로 네, 봤을 때. 뭐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건 사실 뭐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그 이제 뭐 흔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게 ETF 레버리지 네, 인버스 하여간 이 맞습니다. 상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세상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보죠. 미이란 전쟁 충격에도 선방하는 중소형주. 어느 쪽 얘기하는 거예요? 뭐 코스닥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래소 코스닥 모두 대중소를
나눴을 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나눴을 때 이번에 하락장에서 중소형주가 선방, 그러니까 뭐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뭐 덜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얘기인데 예. 엄밀히 얘기를 해서 뭐 올라간 게 없으니까 뭐 덜 떨어졌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표면적으로는 사실 뭐 상승이 미미하니까 하락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 생리상. 근데 코스닥 그 액티브 ETF에 이제 중소형주들도 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뭐 반영이 됐다라는 것도 뭐 나름대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작년 말부터 미국이 뭡니까 그 러셀 2000 네, 중심으로 네. 중소형주들이 좀 계속해서 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기술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상방이 좀 제한됐고 그거의 원인이 이제 빅테크가 워낙에 비싸졌다. 뭐 사실 그런 논리들 뭐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도 지금 사실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좀 네. 사실은 비싸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럼 우리도 결국은 비슷하게 간다까요? 저는 이제 중소형주는 이렇게 대세 상승장보다도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메리트들이 다 있거든요. 네. 한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어떤 그 디스플레이 장에서는 그것들을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렇죠.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는 횡보장에서 뭐 횡보장이라는 것은 대형주들이 힘이 없다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중소형주들이 뭐 지수에는 영향이 없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를 발산을 하면서 시장에서 발굴이 되면 사실 그때 스타주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뭐 중소형주보다는 지수 이제 상단에 있는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소위 횡보장이 오면 그때는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발굴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면 추종 매매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에이, 열심히 해. 네. 문제 저희 방송을 또 열심히 보시면 보셔야죠. 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삼전 하이닉스 흔들리자 돈 몰린 반도체 소부점. 사실 뭐 이 얘기나 사실 맥락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참고로 어제 기준으로 저희 방송에서 HFR 말씀드렸던 것 이 현상이 좀 나왔죠. 네.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네.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시장에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고 자, 넘어가 볼까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왜 준비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는 그냥 뭐 타이틀대로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 쪽으로 관심을 집중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ETF들은 이제 반도체 ETF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들어있거든요, 무조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들어있는 반도체 ETF만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부장만 들어있는. 네, 근데 이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 ETF 안에 들어있는 그 종목군들 비중 순서대로 이제 소팅해서 5종목씩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종목들은 되게 비슷한데. 한미반도체는 다 들어있는데 요 소울 반도체 전공정에는 이제 뭐 한미반도체 TC보드가 전공정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전공정이 아니니까 안 들어갈 테고. 안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전공정만 모아놔도 수익률이 좋았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는 공통적인데 그 다음서부터는 좀 약간 두 번째 종목군들 좀 약간 갈립니다. 네, 두산. 이제 이건 뭐 코덱스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두산을 좀 담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울 이제 신한건은 리노공업이 두 번째로 비중이 많고 이제 이쪽은 이제 한솔 케미칼 소재 쪽도 전공 쪽이니까 이제 있고. 솔브레인이나 뭐 요쪽 한솔 케미칼 요쪽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리고 이제 타이거 쪽 미래 쪽은 이제 리노공업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반도체 시가총액 맨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한미, 리노, 뭐 원익, IPS 요 정도 이제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소울 쪽은 한미, 리노, 원익, IPS 반도체 쪽에서 그 시가총액 3위 종목을 일단 다 넣어놨고요. 이쪽 이제 그 타이거 쪽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니스, 뭐 HPSP 정도 쪽으로 좀 담아놨다. 이제 HPSP도 좀 많이 좀 담아 있고요. 그러게요. HPSP도 웬만한 좀 큰 ETF들은 들어가더라고요. 자, HPSP 홀딩스는 후공정 쪽이고 그냥은 이제 전공정 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 결론을 내려주시죠. 어떻게 해요? 결론은 여기에서 만약에 뭐 앵커께서도 하나 좀 골라보시죠. 전 저더러 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공정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네. 원익 IPS도 뭐 그렇고 많이 올라서 왠지 이거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한쪽을 지금 선택하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공정, 후공정 다. 딴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뭐 결론이 나와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그쪽이 잘 안 보여서 멀어서.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런 거는 삼성 하이닉스 네. 이렇게 네. 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소부장만 이렇게 집중해서 담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뭘 하나만 이렇게 좀 담는 것보다는 소부장을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담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만약에 ETF를 산다 그러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이미 오른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네. 이 정도 여러분들 요 자 한번 참고하셔서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잘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아까 태광 얘기했었죠? 네. 태광 그냥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이 피팅 EPC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개가 있고 이태리에 이제 2개가 있는데 1위 기업은 이태리 기업이죠. 2위, 3위가 이제 우리나라고 4위가 이제 이태리 기업인데 성광밴드가 2위고요. 이제 태광이 이제 3위인데 국내 점유율은 태광이 조금 적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수출이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광은 이제 중동 쪽 위주고 그다음에 성광은 미국 쪽 위주인데 지금 주가 차트만 봤을 때는 성광밴드는 고점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태광은 올해 고점을 넘겼죠. 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성광과 태광을 좀 약간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성광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미국 LNG 프로젝트 발주 재개로 이제 피팅 수요 급증 전망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약은 되고는 있는데 아직 납품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 태광의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이건 좀 잘 뽑히긴 하는 겁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거의 70%가 올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주 잔고 갖고 이 실적 추정치가 나오는 기업들은 이게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기 때문에 또 성광밴드는 온리 피팅이지만 태광은 좀 그 2차 전지 쪽 자회사가 있긴 한데 이쪽이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하면 뭐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이제 전고점 돌파했네요. 성광밴드는 지금 여기 있어요. 성광밴드 여기 있는데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오늘 뭐 살짝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이 주가에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4사보다 네. 기자재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피팅은 원전, 조선, 뭐 LNG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조선 올라갈 때 사실 이렇게 모멘텀이 참 안 나와서 저는 하나만 사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 태광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져오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ETF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ETF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조선도 기자재만 들어간 ETF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따로 아마 있을 보진 거예요. 않는데, 저도 네.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 종목하고 조선 기자재 ETF 이렇게 왔을 때 네. 위원님은 저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뭐였죠? 아까 통신 장비죠? HFR. HFR 2현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